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을 향하여 33번째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생각의 시작, 이런 취지로 36가지의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이 아이디어들은 상승 마스터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미 다 살고 수천 년 전에 혹은 몇 세기 전에 상승을 하셔서 지금은 천상의 존재로 계시는 그런 분들, 지구를 졸업했다고 해서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 존재들의,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의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킴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공부해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공유하고, 생각이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지금 방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각의 시작. 먼저 물질지역 우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질지역 우주다. 말 그대로 물질 우주인데 영적 우주가 아니라 물질 우주인데 이게 지역 우주라는 것입니다. 지역 우주. 그럼 이렇게 지역 우주라고 표현할 때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지역우주. 이 지역우주가 과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역우주라는 말은 그야말로 소규모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우주는 우주인데 소규모의 지역이다. 이 광대무변의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은하계야말로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한 은하계에 또한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그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 중에서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를 우리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태양계야말로 지역우주에 불과하다. 그런 상대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빨리 접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정하고 바꿔야 돼요. 물론 지금 첨단의 과학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학박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셔. 그러나 이제 이 영성인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에요. 아니, 영성인이 갖추어야 할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정말 신을 믿고 신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성인의 입장에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이미 지금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 중에서 금년이 2020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우주, 소우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광대무변의 은하계들에 비해서 작은 지역우주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례이다 보면 우리 지구 행성이 속한 태양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광대무변의 저 우주 체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 작은 지역우주인 태양계에 살고 있다. 그 태양계 중에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작은 지구 속에서 오물오물 살아가고 있는 작은 존재들이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 행성은 현재 첨단 과학을 구축하고 각종의 엄청난 통신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얘기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우주의 태양계들은 수를 헤아리기 좋죠. 천억이라니까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지역적인 태양계는 많고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 통신 세상을 좀 도입해 오면서 그 통신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이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기억할 것은 현재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생활 속에 밀접한 도구 중에 스마트폰은 일종의 통신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물건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선을 연결해서 통신할 때 그 옛날은 전부가 뭐예요? 유선 통신이었어요. 유선. 겨우 해봐야 저도 80년대 초에 그야말로 우체국에서 연결해주는, 교환원이 연결해주는 그런 전화를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즘 80년대 이후로 90년대생들은 까마득히 알지도 못하는 얘기지. 그러나 정말 80년대라고 해봐야 불과 몇십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80년대생, 80년생도 있었고, 둘째 아이는 82년생이고, 지금 이제 살아서 둘째인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벌써 85년생인가? 그러네요. 아니야 84년생이네요. 그러니까 다 30대가 훌쩍 후반을 넘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커멓게 생긴 전화기를 마구마구 막 돌려서 신호를 이제 보내면 우체국에 있는 교환원이 몇 번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몇 번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주는 그런 유선에 의한 통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다이얼 전화였어. 다이얼 전화가 변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이얼 전화가 막 마감할 때에 이제 삐삐라는 게 나왔어. 삐삐라는 게 나오다가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폰의 시작인데, 그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벽돌장만 했어. 그건 스마트폰이라고도 볼 수 없죠. 어쨌든 이렇게 무선 통신이 가능한 이치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자 이런 얘기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는 전부 다 무선 통신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무선 통신. 아무 선이 없어. 이쪽과 이쪽이 양쪽이 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면 뭔가 선이 있어서 신호가 오고 가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전혀 선이 없어요. 무선이야, 무선. 예? 옛날에 전장터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야말로 무선 통신, 그 개념이 이제 발전했겠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차후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 장면을 얘기해 봅시다. 자,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끌어왔어요. 스마트폰을 끌어왔는데, 이 스마트폰과 우주인. 자, 이 스마트폰과 우주인을 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냐면, 스마트폰이야말로 상대적으로 아무 손도 없이 그냥 영상도 주고받고 음성도 주고받고 음악도 다운해서 보고 영화도 보고 참 기가 막힌 세상인 거야. 아무 손도 없이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자, 옆에 우주인을 이렇게 또 캡처해서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것은 이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통신장비야.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참 멀리 달라야까지, 다른 행성에까지, 그야말로 우주선을 타고 왔다 갔다. 그때에도 여전히 영상을 보내주고 통신을 하면서 음성 대화를 하고, 그래서 여기 어디쯤이다, 뭐 여기 달 어디쯤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우주를 여행하고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무선은 무선인데 아무
선도 없이 끈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점을 지어서 과학자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난 무식한 제가 뭐 겨우 해봐야 인문학적 바탕밖에 없는 사람이 무슨 뭐 이런 과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그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첨단 과학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지금 생각이 어디쯤 와 있느냐는 거예요. 자, 통신을 연결시키는 이 과학의 이치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이라는 것은 신호체계인데 일종의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고 음성을 주고받고 영상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그림이 이미지가 그냥 작은 조망만한 그야말로 안주머니 속에서 쏙 들어가고 하는 이 폰에 다 구현될 수 있느냐 이거죠. 매개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게 매개체를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도 없이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이 매개체가 뭐냐는 거지. 영상이 흐르게 해서 구현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거지. 이것이야말로 바로 에너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에너지, 알고 있는 에너지.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그 기계를 구동시키고 작동시키고 집안에 불이 들어오고 이런 것만 생활 주변에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에너지다. 솔직하게 에너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언어가 되어야 되고 이게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은 그렇게 에너지라고 말을 많이들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말들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면서 연결고리는 물질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에너지로 뭉쳐있고 모든 이 세상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공장에서든 집에서든 모든 게 다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이해를 하고 넘어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물질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끊어지거나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 다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다. 끊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는 게 없다예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식물과의 교감도 가능하고 동물과의 교감도 가능하고 그게 뭘까요?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우리 먹는 것도 다 에너지를 먹어요. 무슨 에너지를 먹을까요?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밥, 음식 모든 것이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그것들은 다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취하여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태양 아래 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동물들이 먹는 돼지 사료 혹은 소 사료? 옥수수예요. 옥수수 거의. 그러면 그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는데 자 동물이 취하여서 동물에게 사료를 주기 전에 그게 다 농산물이었어. 식물이었어. 식물은 뭘 먹고 컸죠? 태양 에너지를 먹고 컸다. 근데 그 식물의 열매들이 식물의 몸통들이 식물의 나무가지들이 그게 다 태양 에너지를 품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바꿔서 먹어. 그럼 우리는 뭘 먹은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먹은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포함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자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에너지 세상이다. 우리 인간의 몸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건들이 다 에너지의 변형이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세상은 뭐냐? 시공을 초월하는 분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조각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그러한 인식 속에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해가지고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뇌에 장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살짝만 생각을 전환해 보면 분리라는 게 없다. 근데 어쩌면 우리 의식 속에서는 분리의식적 프로그램이 늘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다 인간과 인간 갈라져서 분리돼서 싸우고 쌈박질하면서 전쟁마당을 벌리고 정치는 여야 야하라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시하면서 절대로 화합 같은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생기느냐? 분리의식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지의 우주라고 하는 이 지구 행성 자체는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메시지를 송출하고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통신, TV 통신 도구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에너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지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에너지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라디오 통신, TV 통신 도구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갖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지의 우주로부터 우리가 영향받는 기본적인 생각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생각이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춰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모든 흐름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물질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갇혀 있는 게 우리 인간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물질적인 상황을 보는 제한된 지각의 오류라고 하는 걸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큰 글자로 달아놓은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는데, 예스나 노로 한번 대답을 내려보자는 거예요.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죠.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 우리가 마주치고 우리가 항상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가 이런 내가 지금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꿀 수도 없고 물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제 생각 그리고 이 생각 상태 위에서 힘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 이미 우리는 거기 묶여 살고 있다니까. 갇혀 살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굳어진 채로 이게 영원히 갈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상태가 이 물질적인 상황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 물질 상황 속에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이 인정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제약들을 받아들여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묶여 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에 묶여서 살아야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대답은 뻔하죠. 맞지 않다. 안 맞다. 그건 뭐냐 이거지. 그러면 뭐냐 이거죠. 단지 제한된 지각의 오류가 아닐지
의심해 본 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제한된 지각의 오류. 제한된 지각의 오류라는 게 뭘까요? 이 제한된 지각의 오류, 제한된 지각의 오류. 이 인간은요, 오감의 그 지각, 퍼셉션, 오감적인 이 머리로 느끼고 늘 온몸의 신호를 받아서 분별해내고 판단해내면서 뭐야, 이건 뭐야 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각인데, 지각 활동인데, 오감 활동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맞느냐는 거야. 100%다 맞느냐는 거예요. 여기 의문을 제기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각에 오류를 겪고 산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각적인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오류 속에 산다는 거지. 인간 잠재의식의 환영들이 바로 지각의 오류 속에 빠져서 만들어내는 환영인 거예요. 환영이 뭐예요? 환상, 꿈꾸는 거. 인간의 잠재의식의 환영들을 빨리 드러내야 돼요. 나는 어떤 환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이걸 드러내셔야 돼. 이걸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본다는 걸 관이라고 그러죠. 관. 그래서 관념 그러잖아요. 내 속의 프로그램처럼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뭐다라고 판단한 그 생각, 그것이 관념이야. 관념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디어들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관념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최면치료에서도 그러고요. NL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러고요. 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내 관념 체계가 하나의 관점을 이루어. 근데 그 하나의 관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잠깐 이 관점 바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을 앞으로 모셔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을 앞으로 모셔놓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10분 안에 해결해 드린 하나의 케이스인데, 집안에 뾰족하게 날카롭게 생긴 것을 다 치운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 막 살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진짜 뾰족하게 생기거나 날카롭게 생긴 것은 주변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드시고 사세요? 그 칼로 다 조리를 할 때 자르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힘들게 살았다 이거예요. 강의 현장에서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면 날카로운 면도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리 놀래요.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하죠. 이게 관점 바꾸기라는 겁니다. 자, 면도날이라고 해서 다 그게 무기입니까? 무기래요. 무기죠, 그래요. 무기로 인지한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면도날이라고 해서, 면도칼이라고 해서 다 무기로만 사용할 수가, 자, 의사 선생님이 가지면 뭐예요? 수술도구죠. 수술도구죠. 자,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학생들은 면도칼을 꼭 갖고 다니서 필통 속에. 왜? 연필을 깎아야 하니까. 연필을 깎아야 하니까. 자, 면도칼은 연필을 깎는다면 도구입니까? 무기입니까? 그럼 흔들리기 시작해요. 도구죠.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10분 안에 그 관점을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에 실험을 해요. 면도칼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자, 앞에 면도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기입니까? 뻥 하고 계세요. 이미 생각 속에서 전환이 일어났거든.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는 거예요. 뭘 바꿔줬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은 전부 다 무기다. 사람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의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생각만
붙들고 있어 살았던 거지. 그러나 그게 도구라는 인지로 바뀌었어요. 인식이 전환된 거야. 이게 관점 바꾸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몇십 년을 공포 속에 살았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념을 바꾸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살아왔던 관념들이 뭔가요? 그것은 거의 지각의 오류에 지각적 환영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사례를 말씀드린 그분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면도날은, 면도칼은 전부 다 무기라고 하는 관점 속에, 그걸 더 크게 확대하면 관념 속에 살았다는 거지. 근데 관점을 바꿔놓으니까 금세 생각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 해방됐어요. 그건 뭐 치료도 아니야. 그리고 힐링이죠. 힐링. 그야말로. 인간의 잠재의식의 환영들을 드러내고 그 환영들을 초월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함에 따라서 무엇이 얻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물질 세상 안에 모든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관점에 불과하다. 관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지는 관념의 환영이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했다라고 하는 건 내 관념작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이렇게. 그런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게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신, 얘기한, 만들어냈다기보다 이 양반도 발견한 거지. 이 할아버지,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안은 상대적이라고 본 거예요.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본 이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상대적이라는 이 관점이 틀렸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앞전에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그 심리적인 문제, 트라우마조차도 관점을 바꿔놓으니까 금세 달라졌다 이거지. 우리의 생각 전환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짧게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전환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데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는 거지. 이 21세기 첨단 과학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무엇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까? 그 아이디어 첫 번째로서 우리는 이 상대적 세상, 그 다음에 이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그 에너지들을 생각해 보면 끊어지거나 잘라지거나 떨어져 있는 게 없다. 분리라는 게 없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의미 속에 빠져서 그렇게 관념 체계를 가지고 분리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더 전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